오늘 또 즐겁게 성악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지금 이 친구들은 성악과 수업을 하면서 대부분 개념 수업을 한번 들었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개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개념도 함께 할 거니까 부족한 부분 같이 함께 하면 좋겠고, 여기 완자 기출픽 이 문제집이요.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기준, 지금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다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고, 여러 개 문제집 다 봤는데 가장 수준이 높은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은 고1 내신도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자, 오늘 나갈 진도는요. 여기 파트 여기 해서 우주의 원소 분포하고 그다음에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때 빅뱅을 통해서 원소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원소들이 만들어졌는가, 개념 한번 공부했던 친구들 조금 외울 게 많았다, 그런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타입탑이랑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근데 좋은 거는 이게 요 완자 기출픽은 지금 하이탑 질문 들어왔기 때문에 이 완자 기출픽 하이탑하고 비교하면은 일단은 문제 수가 많아요. 문제 수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좋고, 이게 난이도별로 상중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초부터 난이도 있는 데까지 함께 다룰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의 굉장히 그 장점이라고 이걸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와요. 같은 유형의 문제가 3개, 4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쭉 하다 보면은 처음에 몰랐던 게 두 번째 문제 풀 때, 세 번째 문제 풀 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선택을 한 거니까 같이 한번 보면은 좋겠고요. 개념 강의했던 교재랑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은 이제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습을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예습을 1차시 여기 하고 2차시 여기 할 건데, 예습을 하는 거는 좋죠. 좋은데 여러분도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선생님도 공부할 게 되게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습보다는 선생님 복습을 추천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선생님 복습이에요. 예습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서 내가 별표 별표 쳐놓으세요. 잘 알겠다. 동그라미 치시고. 조금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단계로 별표 치신 다음에 별표 친 문제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오답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복습을 하면은 복습하는 시간은 예습하는 시간에 한 4분의 1밖에 안 걸립니다. 저번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복습을 꾸준히 하고 여러분들이 순공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뭐 30분, 1시간만이라도 통합과학에 투자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별의 진화, 별이 어떻게 탄생됐고, 별 안에서 원소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4페이지 나가볼게요. 자, 우선 우주의 원소 분포와 빅뱅 우주론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스펙트럼을 알아야 되죠.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뭐냐면 분광기나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이렇게 색의 띠, 스펙트럼이 바로 띠를 말하는 건데, 이 스펙트럼이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하나는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또 하나는 빛을 흡수한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세 가지 종류의 스펙트럼이 있죠.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면 온도가 높은 천체들, 별 같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이나 별처럼 그냥 스스로 빛 자체를 만들어내는 물질들 있죠. 뭐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이라든지 우리 형광등 이런 등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연속적인 세계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백열등이나 고온의 천체, 별을 말하는 거예요. 고온의 천체라는 건 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빛은 이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요 빨주노초 파남보 빛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빨주노초 파남보 빛들을 보게 되면은 파장이 이렇게 빛을 보게 되면 이 백색광 중에서 빨간색 빛은 파장이 이렇게 길어요. 파장이 긴 빛은요, 굴절이 덜 됩니다. 파란색 계열은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은 애들은 굴절이 많이 돼요. 그래서 속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파장이 크는 속도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어, 보라색 계열, 파란색 계열이 지금 아래쪽에 오게 되고 빨간색, 적색 계열이 위쪽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빨간색 계열은 파장이 길다. 파장이 긴 것이 굴절이 적게 한다. 파장이 짧은 것이 굴절을 많이 한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심화반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음,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고온의 기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원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원소들. 원소들이 뜨거워지면은 여기서 나오는 선이 있는데 이 빛을 분광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했죠. 자, 왜 나온다고 그랬죠? 왜 나오냐면 우리가 원자의 특성을 이해하면 되는데 원자는 중심에 핵이 있고 이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궤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하나의 어떤 원소다라고 한다면 이 원소가 돌고 있는 궤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있어요. 핵하고 가까우면 에너지가 작고 핵하고 멀면 에너지가 크단 말이에요. 위치 에너지 생각하면 돼요. 높이 있는 걸수록 에너지가 크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이 고온의 기체는 이 아래쪽에 있던 전자가 위쪽으로 튕겨져 올라가요. 이게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하는데 이 들뜬 상태에서 다시 자기 원래의 자리, 이걸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의 자리로 떨어질 때 요 에너지, 자기들이 갖는 에너지 차이만큼이 생기죠. 요 에너지 차이만큼을 빛의 형태로 어떻게 하냐면 떨어질 때는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곳에 있는 원소들, 즉 고온의 기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고온의 기체에서는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빛이 방출된다. 근데 이 돌고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일정하단 말이죠.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선 스펙트럼에 이렇게 선이 딱딱 찍힌다는 거예요. 이 선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것이고, 자, 흡수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하고 반대인데 얘는 뭐냐면 이 고온의 기체에서 백색광, 아까 백색광 모든 빛을 포함하고 있는 빛이 다 온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오는 거죠. 오는데 이 저온의 기체 속에 뭐가 있다? 원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백색광이 내보내는 건 전체 아까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 원소 있는 곳을 지나면은 이 원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핵이 있으면 전자들이 이렇게 바닥 상태에서 지금 저온의 기체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색광으로부터 강한 에너지를 먹은 원소가 그 에너지를 먹고 들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먹고 들떠야 되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먹는 거야, 전자가. 먹으니까 그 먹은 부분이 어떻게 된다? 먹은 부분이 이렇게 쑥쑥쑥 사라진다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연소 스펙트럼 중에서 얘가 먹은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소 원소가 들어있다 그러면 수소 기체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은 이곳에 방출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저온의 수소 기체 쪽을 지나갔다 그러면 똑같이 수소를 했을 때에는 수소가 흡수한 거가 되는 거예요. 위치는 똑같아. 근데 이게 방출이냐 흡수냐 모양과 똑같으면 이게 같은 원소다라는 것도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온에서는 방출, 저온에서는 흡수가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스펙트럼에서 꼭 기억할 건 우리가 스펙트럼의 종류,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그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들이 뭐냐? 그냥 고온의 물질이냐? 고온의 기체냐? 저온의 기체냐? 요거. 그다음에 요 스펙트럼이 나눠질 때 백색광에서 파장이 긴 빨간색은 적게 굴절이 되고 파장이 짧은 파란색, 보라색 계열은 많이 굴절된다는 거 요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에 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를 알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빅뱅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건데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약 3대 1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밝혀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게 됐느냐? 바로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 수소가 이 정도, 헬륨이 이 정도 들어있구나.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건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알 수 있고 이 스펙트럼 분석하면은 선의 위치나 개수나 굵기 이런 게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을 하면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어, 그래서 질량비 또는 밀도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두 번째 자 요건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허블 법칙이 나옵니다. 허블 법칙. 자 허블 법칙이 뭐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법칙이 바로 허블 법칙이에요. 허블 법칙. 어, 개념 때도 설명했지만 적색 편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적색 편이. 어, 여기에 우리 은하가 있고 이쪽에 다른 외부 은하가 있는데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외부 은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은하하고 외부 은하하고 여기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면은 이 외부 은하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요 별빛에서 오는 스펙트럼 있잖아. 그 스펙트럼 분석하면은 요렇게 지금 처음 이 정지 상태 요 스펙트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별빛에서 나온 걸 봤더니. 아, 이렇게 분석이 됐구나. 아, 쟤는 지금 이러이런 성분들로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음. 그러면 거리가 변하지 않으면 매년 관측할 때마다 계속 같은 스펙트럼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년 후에 관측을 하니까 1년 후에 우리 보죠 가까운 은하인데 1년 후에 관측하니까 얘가 이 자리에서보다 좀 더 파장이 길어지는 파장을 내보내더라. 자, 긴 파장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긴 파장 쪽으로 이동을 했죠. 자, 이동했다.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빨간색 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빨간색 쪽으로 파장이 이동을 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적색 쪽 파장으로 이동을 했다. 적색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색 편이가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내가 서 있는데 기차가 멀어져 가면은 소리가 점점 낮은 소리가 들리거든.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원리로 멀어지는 물체는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 적색 편이가 관측된다 이 뜻은 우리 은하로부터 뭐 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이런 걸 허블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 법칙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 파장을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하고 가까운 은하가 있다 그러면 가까운 은하가 적색 편이가 일어났는데 이만큼 일어났어요. 같은 시간 동안. 근데 더 먼 은하는 적색 편이가 더 많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는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측한 것이 바로 허블 법칙이고 허블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잘 들으세요.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자, 단위가 지금 메가파섹이죠. 메가파섹. 메가라고 하는 거는 10의 6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음. 파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별을 이야기할 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연주지차라는 걸 공부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이죠.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돈다. 그때 어떤 별을 봤어.
이 내가 지구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별을 봤더니 이 별이 여기 있었어. 천구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였어. 내가 공전을 해서 2번 위치로 가서 별을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 내가 바라본 요 여름과 겨울에 바라본 별의 각도 차이가 생기겠지. 요 각도 차이의 절반. 요거를 우리 연주시차라고 하는데 요 연주시차가 1초일 때의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1파섹이다라고 정의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거리인데 거리가 100메가파섹, 거리가 200메가파섹 있다고 했을 때 100메가파섹이 멀어지는 속도가 어디냐? 여기다라는 거예요. 200메가파섹이 멀어지는 속도가 어디냐? 여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도를 우리가 v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리를 r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v와 r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비례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후퇴 속도, 이게 속도예요. 무슨 속도? 멀어지는 속도, 후퇴 속도.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요거잖아.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상수가 바로 허블 상수라고 해요, 우리가. 허블 상수. 요 허블 상수를 넣게 되면은 거리에 비례한다는 식이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 기울기, 요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가 뭐예요? r분의 거리분의 후퇴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에서 r분의 v는 뭡니까? 허블 상수네?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결국에 뭐란 얘기예요? 허블 상수란 얘기죠. 이해될까요? 자, 중요한 거. 아,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그래서 이게 비례적으로 멀어지는데 어떤 관계가 있다? 후퇴 속도는 그래서 HR,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 거리의 관계에 있다. 그때 그러면 이 기울기가 결국에 뭐다? 허블 상수다. 됐어요?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 자, 우주의 나이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허블 상수분의 1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되게 헷갈리지. 자, 쉽게 설명해 줄게. 봐봐.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우리가. 우리한 친숙한 용어로 쓰면 되게 쉽다. 아래쪽이 거리야. 위쪽이 속도야. 근데 여기가 얘가 10m per sec야. 여기가 20m per sec야. 음. 자, 여러분. 이 거리가 20m고 이 거리가 40m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로부터 여기 20m 거리에 있는 사람이 10m per sec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나로부터 40m 떨어진 사람은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리와 시간과 속력의 관계를 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물리에서. 어떻게? 자, 우리가 속력이라는 건 어떻게 봅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죠? 시간분의 얼마큼 거리를 갔냐 이게 속력이잖아. 자, 그러면 요 시간은 뭐죠?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t로 해볼게. 시간은 그럼 뭐분의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자, 10m per sec로 멀어지고 있는 애가
20m를 갔어요. 그럼 얘가 20m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 겁니까? 2초 걸린 거잖아. 이해되시죠? 10m/s로 가는 애가 20m까지 가. 그럼 2초 걸린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 거죠? 바로 이 공식으로 구한 거잖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해서 2초가 걸렸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거. 내가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요거 아시죠? 자, 요거 그대로 갖고 오세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자, 그러면 우주의 나이를 허블 상수분의 1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블 상수가 거리분의 속력이잖아요. 속도잖아. 그러면 h분의 1은 뭐죠?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뭐야? 시간이잖아. 속력분의 거리. 시간. 이게 뭐야? 우주의 나이예요. 우주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멀어진 시간이 나온다는 거지.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니까. 될까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다시 요약하면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애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것이고 y는 ax의 그래프잖아, 이게. 요 그래프가 y는 ax 그래프인데 요 y가 뭐다? 속도다. x가 뭐다? 거리다. 그럼 요 a는 지금 기울기는 일정하잖아. 요 기울기. 요 기울기를 뭘로 준 거야? 허블 상수로 준 거라고요. 그럼 이 허블 상수는 일정할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허블 상수를 매년 바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허블 상수가 약 70이거든요. 단위를 제외하면. 음. 그랬을 때 이 허블 상수를 알았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주의 나이까지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우주의 나이는 결국에 시간이잖아. 우리 우주가 얼마나 지금까지 걸려서 여기까지 왔느냐. 시간 뭐분의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속력분의 거리는 허블 상수의 역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허블의 관측, 중요한 거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음,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자,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호태 속도는 음, 거리에 비례한다. 이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나와 있죠. 여기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 특히 우주의 나이를 한번 보세요. 허블 상수 역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 때 같이 한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렵지 않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있는데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죠. 근데 차이점은 빅뱅 우주론은 팽창하는데 물질이 생겨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물질이 거리만 멀어진다 이거죠. 자, 거리만 멀어지니까 우주는 커지는데 질량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밀도는 뭐분의 뭐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커지는데 얘는 일정해.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 밀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같은 에너지로 넓은 우주를 데워야 돼. 그러면 우주 전체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정상 우주론은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계속 물질이 생겨나고 있는 거를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고 호일이 발표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밀도가 어떻게 일정해. 밀도가 일정하니까 온도도 어때? 일정해.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틀려. 왜 틀려? 우주의 온도가 현재 감소됐어.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3켈빈 정도로 전 우주 전체에서 관측이 되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는 여러분 무슨 스펙트럼이냐? 전체적으로 있는데 검은 선이 쭉쭉쭉 있죠? 이게 무슨 스펙트럼일까? 가는 그렇지. 흡수 스펙트럼이다. 자, 나는요. 검은 선에 지금 빛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방추 스펙트럼이요. 다는요, 연속 스펙트럼이요. 자, 그러면 가는 방추 스펙트럼 잘못됐죠? 2번.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을 관측하면 고온의 광원 뭐라고 그랬어요? R라고 했죠. 네. 백열등 관측한다. 백열등 뭐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백열등도 연속이다. 틀렸고요. 자, 원소라 했어요. 원소를 불태워서 본다? 그러면 뭐라고요? 방출된다 그랬죠? 맞다. 저온의 기체 통과한대요. 저온의 기체 통과하면은 흡수한다 그랬죠. 그 안에 있는 애가 흡수해서 들뜬다 그랬죠. 그러면 가가 관측돼야 되니까 틀렸죠. 자, 9번 볼게요. 선의 위치와 선폭을 분석하면은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어때요? 맞죠? 자, 여기까지 될까요? 자, 2번 볼게요. 네. 가모프와 호일이 주장한 우주론에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주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가 물질은 그대로인데 멀어지기만 했네. 무슨 우주론? 그렇지. 빅뱅 우주론. 나는 물질이 함께 생겨나고 있네. 무슨 우주론? 정상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 누가 얘기했어요? 가모프. 정상 우주론 누가 얘기했어요? 호일이 얘기했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 뭐였어요? 빅뱅 우주론은 밀도와 온도가 감소하죠. 정상 우주론은요? 밀도와 온도가 어때요? 그대로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는 정상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이었고요. 나는 호일이 주장했다. 호일 주장한 게 바로 정상 우주론. 모두 팽창한다는 공통점은 있다고 했고요. 자, 가에서 시간이 지나도 질량은 일정하다. 자, 생겨나는 물질 없다고 했으니까 질량이 일정하다 어때요? 네, 조심해야죠. 맞죠? 자, 나에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 자, 나는 부피가 증가하면서 질량도 함께 증가하니까 밀도 일정하다 그랬어요. 자, 외우지 않아도 이건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지? 이해의 영역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자, 나에서 총 질량은 증가한다. 네, 지금 물질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총 질량은 증가합니다. 질량은 증가하는데 부피가 함께 증가해서 밀도가 일정한 거죠. 자, 나에서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현재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네, 이거를 우리가 동일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이 그대로라는 거는 에너지가 그대로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열을 가지고 우주를 데우는데 온도 낮아져야 되겠죠. 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온도가 높아진다. 자, 가는 맞는데 나는 틀렸죠. 밀도가 일정하니까 온도가 일정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체크를 하는데 6페이지에 8번 문제. 자, 8번 문제에 1분 드릴게요. 풀어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고온의 천체냐, 아니면 고온의 기체냐, 아니면 저온의 기체냐. 음. 그래서 고온의 천체라면은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라면은 방출 선 스펙트럼. 저온의 기체라면은 흡수 선 스펙트럼. 요거는 지금 백열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기체 시료를 놨다는 건 얘는 지금 저온이라는 얘기예요. 저온. 예, 여기서 고온이라고 볼 수 없어요. 기체 시료라는 건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건데 여기서 막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온의 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온의 기체 시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지금 백열전구라고 하는 곳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온단 말이야. 이미 연속 스펙트럼이 오고 있는데 이 저온의 기체 시료에서 오고 있는 이 에너지를 먹어서 들뜬다 그랬잖아. 들뜨니까 어떻게 돼? 들뜨서 흡수한 부분만 빼놓고 가니까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고요. 자, 파장이 길수록 굴절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파장이 길수록 굴절이 작게 일어난다 그랬잖아. 파장이 길수록 굴절 작게. 그래서 위쪽에서 무슨 색이 나온다 그랬어? 빨간색이 나오고 아래쪽에서 무슨 색이 나온다 그랬어? 파란색이 나온다고 했죠. 틀렸고 가에서는 흡수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답을 같이 보내주면서 하면 좋겠어요.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선 스펙트럼 나타낸 것이다. 자, 대표적인 게 나왔는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종류는. 연속 스펙트럼. 자, 광원이 있어요. 별이에요. 그냥 얘가 내뿜는 게 여기에 프리즘을 통과해서 또는 분광기를 통과해서 나왔어. 무슨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이 되겠지. 그 다음, 광원에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흡수선이 나왔대요. 그러면 광원에서 나온 거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기체가 냠냠 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광원에서 나온 것 중에서 기체가 자기가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흡수선이 나왔다는 건 거길 먹은 거야.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뜨거운 기체가 여기 원소들이 있어. 이거는 광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몇 가지 원소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방출한다. 음,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럼 볼까요? 가에서는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인 색이 나타난다. 모든 이게 파장이잖아. 파장에서 연속적으로 쭉 띠가 나타나는 거죠. 맞고. 나의 기체는 저온의 기체일 것이다. 흡수된 걸로 봐서는 저온의 기체가 먹은 거죠. 먹고 올라간 거지. 점프한 거지. 자, 디귿 4는 백열전구. 자, 백열전구는 별과 같은, 태양과 같은 광원이라고 본다 그랬죠. 따라서 얘는 연소 스펙트럼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자,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 자, 뜨거운 별 주변에서 기체가, 여기가 중요한데, 저온의 기체냐, 또는 이 옆에 같이 가열된 기체냐에 따라서 가열된 기체는 뜨겁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방출해냅니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좋아요. 넘어갈게요. 나머지 문제 유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넘어갈게요.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고요. 적색 편의와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3번인데요. 자, 은하 A, B의 스펙트럼을 정지 상태의 스펙트럼과 비교해서 나타냈다라고 했네요. 아까 나왔던 그림인데 기억하세요? 자, 정지된 상태에서는 스펙트럼이 이랬다. 근데 은하 A를 봤더니 정지된 상태보다 지금 파장이 길어졌네. 무슨 편의가 일어났다? 아, 적색 편의가 일어났네요. 적색 편의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은하 B는 적색 편의가 더 많이 일어났네. 그죠? 뭐가 더 많이 일어났다? 적색 편의가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은하 A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은하 B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A의 적색 편의가 조금 나타났다. B의 적색 편의가 많이 나타났다. 이 얘기는 A가 멀어지는 속도가 B가 멀어지는 속도보다 좀 작다. 우리 은하로부터 가까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풀어보세요. 정답을 보내주세요. 멀리 있는 별일수록 빨리 이동한다 그랬죠. 좋아요. 보내보세요. 그치? 그러니까 B의 멀어지는 속도가 A의 멀어지는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거야. 뭘 통해서 본 거야? 정상적인 정지 상태에 있는 애보다
편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 이걸로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B가 더 빨리 이동하고 있다. 먼 은하가 더 멀리 이동한다. 음,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죠. 이 그래프 허블 법칙. 따라서 답은 3번이죠. 후퇴 속도는 B가 더 빠른 거지. 할 수 있죠? 네,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24번 볼게요. 자, 그림은 거리에 따른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까 했던 얘기네, 그지?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법칙을 써라. 자, 이 법칙은 여러분 알아야 되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속도가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무슨 법칙? 그렇지. 버블 법칙. 자, 그걸 쓰고 우주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을 서술해라. 자, 요 기울기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뭐분의 뭐죠, 지금? 거리분의 속도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y는 ax 그래프기 때문에 y는 ax의 그래프기 때문에 얘를 형태를 바꿔주면 요 후퇴 속도가 y잖아. 속도를 v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거리가 요 x잖아. x를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요 a 기울기를 우리가 상수를 허블 상수다라고 놓은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다? 거리분의 속도가 허블 상수다. 그러면 허블 상수의 역수는 뭐다? 속도분의 거리네. 자, 속도분의 거리는 뭐다? 어, 걸린 시간이네. 걸린 시간이라는 건 결국 이게 뭐예요? 우주의 나이지. 우주가 지금까지 팽창하기 시작한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이 우주의 나이가 되겠죠. 따라서 우주의 나이를 의미하는 거는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 들으니까, 세 번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시죠? 됐습니다. 잘했어요.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네.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재밌지? 자, 그다음 29번. 자, 쉬운 문제 좀 해볼까요?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죠. 자, 빅뱅 우주론은 물질은 그대로다. 음, 정상 우주론은 물질이 증가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 무슨 우주론? 빅뱅 우주론. 자, 우주의 질량이 같이 함께 늘어난다. 무슨 우주론? 정상 우주론.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세 개가 있었는데 부피가 커지면서 세 개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감소하겠죠. 밀도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서 온도. 여러분들 질량을 그냥 이거를 에너지라고 생각하세요. 우주의 질량이 곧 에너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대로야. 우주의 에너지가 그대로야. 근데 부피가 커져. 그러면 우주 전체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죠. 자, 정상우주론. 정상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개가 있었어. 근데 팽창하는데 멀어졌는데 이 안에 또 다른 세계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에 따라서 질량이 같이 증가해. 따라서 밀도는 일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아지는데 부피도 같이 커지니까 우주의 온도도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는 빅뱅, 나는 정상. 그렇죠. 팽창함으로 기억은 감소한다? 아니죠. 질량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것이고 니은 디귿 모두 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1번 되겠네요. 되시죠? 잘했습니다. 32번 볼게요. 어떤 우주론의 모형이다. 자, 바로 나와야죠. 개수는 그대로네. 무슨 우주론? 그렇지. 빅뱅 우주론. 풀어보세요. 풀어서 올려주세요.
함께 같이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이고, 빅뱅 우주론은 밀도는 감소하죠.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잘했습니다. 넘어갑니다. 36번. 자, 비슷한 문제인데요. 비슷한 문제인데 좀 응용이 필요합니다. 이건 사고력이 좀 필요한 문제라서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는 허블 법칙에 따라서 쫄지 마. 허블 법칙 뭐지? 쫄지 마요. 그냥 멀어지고 있다. 근데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빅뱅 우주를 풍선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BC는 은하에 비유하는 것이고 물결 무늬는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한다. 음.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풍선이잖아. 이게 풍선입니다. 그러면 풍선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단추를 붙여놓고 이렇게 그냥 풍선을 불었어. 불면은 당연히 단축끼리 이렇게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단축끼리 더 멀어지고.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이제 물결 무늬를 이렇게 매직으로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풍선을 불었어. 이 매직으로 그려놓은 선이 어떻게 되겠니, 더? 이렇게 길어지겠죠? 늘어지겠지? 근데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빅뱅 우주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풍선 하나가. 왜요? 지금 파장이 어떻게 된 거죠? 파장이 좀 짧았는데 파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길어진 거잖아. 자, 파장이 짧다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잖아. 파장이 길어졌다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 작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졌다는 거지.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거를 이 풍선 모형으로도 정말 설명이 잘 돼요. 어,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가 다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배경 복사가 뭐냐면 태초에 빅뱅이 빵 하고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자, 쿼크 이런 게 생겼잖아요. 생기다가 여기서 약 38만 년 후에 빅뱅이 일어난 지 38만 년이 지난 후에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원자가 만들어져요.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전자가 이렇게 원자 핵에 붙들려요. 붙들리면서 이때 나왔던 빛이 우주 전체로 퍼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퍼진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의 온도가 얼마였냐면은 약 3000 켈빈의 온도였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빛이 퍼지고 우주가 팽창하니까 좀 아까 얘기했듯이 팽창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거지. 떨어지면서 짧은 파장의 빛을 가졌던 것들이 긴 파장으로 바뀌면서 온도가 낮아지더라. 얼마로 낮았느냐? 3000 켈빈에서 약 2.7 켈빈인데 2.7 켈빈 또는 약 3 켈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지금 현재 약 3 켈빈으로 우주 전역이 이렇게 온도가 돼서 이런 파장이 3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이 관측이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관측이 되면서 아 진짜 우주가 팽창했구나.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선 모형이 그걸 완벽하게 설명한다고요. 지금 보면.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알려줬어 지금 이제. 자, 할 수 있어요. 자, 풀어서 보내줘 보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재밌지, 얘들아?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 됐어요. 네, 마스터 된 것 같아요. 자, 멀어지는 속도는 멀리 있는 애가 더 멀어져야 되니까 C가 더 커야 되는 것이고, 밀도,
밀도는 감소해야 되니까 가가 더 밀도가 크다는 거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배경 복사의 온도는 나가 더 낮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이 되겠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어, 됐습니다. 자, 37번.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지금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음,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냐?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인데 얘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무슨 법칙? 허블의 법칙.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기울기는 허블 상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지는구나. 빅뱅 우주론. 멀어지는구나. 정상 우주론. 하지만 누가 맞다? 둘 다 멀어지는 거지만 질량이 그대로인 온도가 밀도가 감소하는 빅뱅 우주론이 맞더라.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럼 빅뱅이 일어났으니까 빅뱅이 맞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빅뱅을 통해서 어떤 원소들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 원자라고 하는 거죠. 원자. 자, 원자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냐? 바로 원자 중심의 원자 핵과 전자, 마이너스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음. 이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느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양성자는 플러스 전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 중성자는 전화를 갖고 있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뭘로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쿼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쿼크. 쿼크로 되어 있다. 양성자는 요 양성자는 업 쿼크 두 개랑 다운 쿼크 하나로 되어 있고 요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랑 다운 쿼크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음.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여기 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건 뭘 기본 입자라고 하냐면 최초로 처음 만들어진 우주가 빅뱅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를 기본 입자라고 하고 뭘 기본 입자라고 하냐면 쿼크와 전자만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쿼크와 전자를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쿼크. 그래서 전자하고 쿼크를 기본 입자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 좀 이따가 전화량 얘기해 줄게요. 전자의 전하량을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쿼크 3개가 만나서 양성자를 만들고 중성자를 만들어요. 양성자, 중성자 모두 바로 이 쿼크 3개로 이루어진 입자예요. 쿼크가 몇 개? 3개. 쿼크 몇 개? 3개. 쿼크로 이루어진 게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양성자는 우리가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는다고 그랬고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거든. 자, 왜 그러냐? 바로 양성자는 업쿼크 2개. 업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 다음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업코크가 2개 있기 때문에. 중성자는 업코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다 합치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가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되는 바로 누구다? 양성자다. 양성자는 업코크 2개와 다음 코크 하나로 되어 있다. 중성자는 전화량이 0이죠. 왜 전화량이 0이냐? 쿼크 3개긴 3개인데 다음 쿼크 2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 전화량이 0이 된다. 라는 얘기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큰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원자핵인데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라고 하는 건
양성자 하나와 전자 몇 개? 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게 바로 수소의 원자죠. 그럼 수소의 원자 핵은 뭐라고 할까요?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왜?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양성자의 개수를 정해주게 됐거든. 헬륨은 이제 우주 초기에 이제 38만 년, 빅뱅 38만 년 후에 수소와 헬륨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데 수소는 양성자 하나짜리고요.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짜리예요. 그리고 중성자가 두 개짜리가 바로 이게 헬륨의 원자 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전자 몇 개겠어요? 양성자가 두 개니까 전자도 두 개겠지, 헬륨은. 이게 누구다? 헬륨이다. 그렇죠? 그럼 헬륨의 원자 핵은 뭐겠어요? 요게 헬륨의 원자 핵이지.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지금 수소의 원자 핵은 수소 원자가 아니죠. 원자 핵은 뭐다? 양성자 하나다. 헬륨의 원자 핵은 뭐다?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핵은. 이건 핵입니다. 핵. 나중에 이제 여기 전자가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핵이다. 그 다음 원자라는 것은 이 핵에 뭐가 달라붙는 거예요? 바로 전자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빅뱅이 일어나면서 빅뱅이 빵 했어요. 빵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기본 입자가 튀어나왔다고 했죠? 그 기본 입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쿼크와 전자가 튀어나왔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제일 먼저. 두 번째, 쿼크 세 개가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제?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죠. 쿼크 세 개가 만나니까 쿼크 세 개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요 양성자, 중성자가 바로 여기 합쳐지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 요게 만들어지면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그렇지. 헬륨의 원자 핵이라 그랬잖아. 음.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양성자라는 건 여기서 이미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미 이때 만들어진 이 양성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자 핵이라고 하면? 이미 여기서는 수소 원자 핵은 여기서 이미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가 곧 수소 원자 핵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 핵은 만들어졌고요. 헬륨 원자 핵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두 개씩 만들어 합쳐질 때 여기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죠. 됐나요? 네. 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예요? 3분. 3분에 뭐가 만들어졌어?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3분. 빅뱅 후 3분 후에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진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바로 뭐예요? 원자. 언제?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전자가 달라붙은 거죠. 이 두 가지 시점이 왜 중요하냐? 이 두 가지 시점이 왜 중요하죠? 바로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3대 1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때가. 그 다음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이 시기가 왜 중요하죠? 바로 이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빛이 통과하는 무슨 우주? 투명한 우주가 된 시기는 이때죠.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투명한 우주가 됐고 이때 38만 년에 우주의 온도가 얼마에 약 3000 켈빈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 3분 후와 38만 년 후가 여기 이제 중요한 거다. 기점이. 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왜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 질량비를 갖느냐라는 건데, 여기 말이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생각해 줄게. 봐봐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3대 1이 됐다. 언제 3대 1이 됐다고요? 바로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때 3대 1이 된 겁니다. 자, 왜 그랬냐면 빅뱅 후에 빅뱅을 빵 하고 나서 시작되고 나서 몇 분? 3분. 3분이 된 이 시점에 이제 온도가 이때까지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이 전까지는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서로 변환이 가능했어.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 3분이 되는 시점에 요 3분이 되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뭐 많이 떨어져도 10억 켈빈인데요.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섯, 여섯, 일곱.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비가 7대 1이 돼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양성자 되기는 쉬운데 중성자 만들기는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중성자까지 갈 수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중성자를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개수의 비가 7대 1이 되는 거거든요. 7대 1이 돼, 개수의 비가. 7대 1이 되고 우리가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들려면은 양성자가 두 개이고 중성자가 두 개가 되어야 이게 뭐예요? 요게 헬륨의 원자 핵이잖아. 그지? 개수의 비가 7대 1인데 헬륨의 원자 핵을 두 개 해서 만드는 그림을 그리려면 양성자를 이렇게 14개를 그려주는 게 더 눈에 들어오기 편하잖아. 그래서 음, 요거 하나는 뭐예요? 수소의 원자 핵이잖아요. 그치? 수소 원자 핵은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음. 수소 원자의 핵과 헬륨 원자의 핵의 대수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 12대 1입니다. 12대 1이고 질량의 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질량의 비는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랑 질량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12대 4가 되는 거죠. 3대 1이 되는 겁니다. 자, 개수비는 12대 1이 됐고 질량비는 3대 1이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아까 38만 년이 지났을 때 퍼져나간 빛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음. 자, 여기 38번 문제 여러분 OX 문제 한번 해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쿼크들이 합쳐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두 개 합쳐지면서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죠. 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시기 중요하다 그랬죠? 3분, 10억 켈빈. 다음, 이제 전자들이 붙들려서 원자가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언제? 38만 년 후에 온도는 3000 켈빈. 자, 이때부터 무슨 우주? 투명한 우주. 이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에 퍼져서 3 켈빈의 그냥 우주 배경 복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렸어요?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겠죠? X. 최초로 만들어진 입자는 쿼크와 전자겠죠. 3분 되었을 때 3분 나왔다 그지? 3분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만들어졌어요? 양성자 중성자가 아니라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자, C에서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으로 낮아졌다. 3000 켈빈이 아니라 이때는 10억 켈빈이고요. 이때가 C니까 10억 켈빈이라고 했고 틀렸고 원자 투명
헬륨 만들어졌다.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특히 여기 잘 기억하세요. 3분과 38만 년. 3분의 헬륨의 원자핵, 38만 년의 투명한 우주가 됐다.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복잡합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39번 쉬워요. 쉬운 문제 한번 봅시다. 쉽지만 기본입니다. 자, A 뭡니까? 원자를 구성하는 것 중에 A 뭐죠? 주변에 있는 거? 그렇지. 전자.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중성자가 있고 중성자 아닌 거 B가 뭘까요? 그렇지. 양성자. 자, 그러면 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C는 뭐죠? 그렇지. 쿼크. 자, 쿼크는 양성자니까 업 쿼크 두 개와 다음 쿼크 하나겠네. 그치? 쿼크다. 이 정도 할 수 있죠?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볼게요.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할게요.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자를 구성하는 것 중에 지금 가운데 있는 A는 뭐가 될까요? 원자 핵이 될 것이고, 이 원자 핵 중에서 지금 보니까 이 양성자를 구성하는 B를 나타냈네요. B가 바로 뭐겠어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되겠고, C는 뭐가 되겠어요? 쿼크가 되겠지. 쿼크 세개가 모여서 양성자가 된 거니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풀어서 올려주세요. A는 모든 원자에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 B는 양성자다. C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다. C는 지금 이게 어퍼크네요. 4번. B가 한 개인 원자는 헬륨 원자다. 빅뱅 우주에서 B는 C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4번인데 두 개여야 한다고 그랬죠. 원자 핵에 두 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이게 바로 헬륨의 원자 핵이다 그랬죠. 다음 4번입니다. 잘했어. 어렵지 않잖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61번. 자, 그림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와 빅뱅 후 가와 나시기. 자, 여러분, 가와 나시기는 항상 거의 정해져 있어요. 3분과 38만 년. 안 봐도 알아. 볼까? 3분. 맞잖아. 38만 년.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럼 이제 바로 떠올라야 되지. 자, 3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가 만들어졌나? 온도가 몇 도인가? 10억 켈빈. 뭐가 만들어졌어? 3분 후에? 그렇지. 이때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요. 자,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는 이미 이 자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때 양성 수소와 음? 그릴 수도 없다.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예요? 3대 1이 되는 시기도 이때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38만 년 후 왜 중요하다? 3000 켈빈이 되었고 이때부터 지금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수소 원자에 뭐가 붙들리기 시작했어? 전자가 붙들리기 시작했고 헬륨의 원자 핵에도 뭐가 붙들리기 시작했어요? 전자가 붙들리기 시작하면서 원자 핵이 만들어지면서 무슨 우주? 투명한 우주. 이때 뭐가? 빛이 우주로 빠져나갔다. 무슨 복사? 우주 배경 복사의 근원이 이때 시작된 것이다.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즉 원자 핵이 아니라 원자. 3분 후는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고 38만 년 후는 원자가 만들어진 거라 했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고요. 자, 풀어봅시다. 정답을 보내주세요. 음, 어이 잘하네. 그렇죠.
자, A는 지금 여기서 원자 핵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A는 원자 핵이고, B는 지금 중성자 아니니까 B는 양성자가 되겠네, 그죠? 음. 원자 핵과 양성자는 양전환을 띠죠. C는 전자니까 음전환을 띈다. C가 지금 여기는 전자네, 그죠? 맞다. 기억과 리을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되시죠? 네, 할만하죠? 좋아요. 자,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요거 주관식 여러분들 서술형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난 정말 이거 이번 중간고사 여러분들 예측합니다. 여기서 당락이 결정될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근데 이게 외운 사람은요.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지만 이걸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그랬어. 자, 보자. 빅뱅 후에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입니다. 개수비 중요한 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자,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7대 1이라고 했어요. 왜?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가 어려워진다. 이건 되게 어려워지고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건 쉽다. 그래서 양성자 개수가 많아졌는데 그때의 개수가 몇 대 몇이다? 7대 1이다. 그래서 7대 1 우리가 이렇게 그린 거야. 그려놓고 나서 헬륨의 원자 핵이 형성이 되려면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중성자가 두 개야 되니까 이걸 두 배로 늘려준 거지. 그렇죠? 이걸 두 배로 늘려준 거야. 7대 1인데 그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7대 1인데 중성자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얘를 두 배로 늘려준 거야. 그러면 개수 대비가 몇 대가 되는 그럼 요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헬륨의 원자 핵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거 하나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수소의 원자 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쓰시오. 일단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 방금 했던 것처럼 7대 1이 된 것을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무슨 비? 개수비. 요거 하나가 수소 원자고 요거 하나가 수소 원자고 요거 하나가 헬륨 원자니까 개수비 몇 대 몇이에요? 12대 4니까 아니 12대 4가 아니라 12대 1이잖아. 요게 하나의 원자 핵이니까 개수비는 그렇죠? 몇 대 몇? 12대 1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개수비가 12대 1인데 그렇기 때문에 질량의 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대 1이 되는 거예요. 아, 왜요? 3대 1이라니까 여러분이 어렵지. 왜요? 질량의 비는 12대 4니까. 왜? 헬륨 원자핵 하나는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 하나의 질량이 4배잖아. 그러니까 12대 4가 되는 거지. 질량의 비가. 12대 4가 3대 1이란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요거는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하는 겁니다. 스펙트럼 분석 아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어때요? 요거 하실 수 있나요? 자, 66번. 자, 요거 서술형 나오면 저 100%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쓰시고. 글쎄요. 한 80%? 네. 몇 퍼센트 맞출 수 있는지. 이거 66번 그대로 나온다면 여러분 4개 중에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건 몇 개인지. 100%냐, 90%냐, 80%냐, 퍼센테이지 채팅창에 써줘 보세요. 66번 문제 나왔다 그러면. 자, 이제는 중간고사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100% 맞출 수 있어요? 네, 네, 100% 맞추기 바랍니다. 네, 기대할게요. 좋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빅뱅을 통해서 원소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겠죠? 음.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할만하다. 여기부터는. 이 전까지가 왜 이렇게 많았죠? 여기부터는 좀 할만하죠. 음, 어떻게 만들어지냐냐? 먼저 가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가스가. 여러 이 성분들이 가스가 모여요. 이걸 가스 구름이라고 하고요. 요 가스 구름들 얘네들이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더 진한 가스그룹을 만들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성운이 만들어진 곳에서 질량이 조금이라도 무거운 애들 쪽으로 모이거든, 애들이. 이렇게 모여요. 모여. 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모인 애들을. 원시별. 음. 그 원시별들이 모여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원시별이 계속 수축하면은 온도하고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지? 높아지면은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이거 중요하다. 1000만 켈빈 이상 되면은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자, 수소가 원자가 4개가 합쳐져요. 합쳐지면서 뭐가 되냐면 헬륨 원자로 바뀌어요. 이걸 핵융합이라 그래. 수소 원자 지금 4개예요, 4개. 4개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4개가 하나를 만들어. 이거 핵융합이 되는 거죠. 4개가 하나가 되니까. 이때 질량이 약간 감소해요. E는 mc 제곱. 요게 질량이거든, m이. 요 c가 빛의 속도거든. 굉장히 큰 값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 만큼이 빛의 속도와 곱한 만큼으로 해가지고 뭘로 가는 거냐면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별들은 이 중심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바깥으로 막 팽창하려고 하는 거지. 강한 에너지가. 그리고 이 질량에 의해서 수축하는 압력 있죠. 질량, 수축. 음,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평형을 이루면 모양이 일정한데 일정한 상태로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별이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했던 거죠. 음.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별이 탄생을 할 때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져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시별이 탄생하는 곳은요. 밀도는 어때야 될까? 많이 밀집돼야 되니까 어때요? 밀도가 높아야 돼요. 자, 요건 아는데 여러분들이 원시별도 온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 온도가 낮은 곳에서 형성이 돼요. 왜요, 선생님? 아, 이건 뭐냐면 원시별은 아직 별이 아니에요. 얘들이 이제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안으로 모여야 된다고 이렇게. 모여야 압력도 커지고 온도도 커져. 그 직전까지 모이는 거야. 그게 원시별이에요. 그러니까 원시별은 그냥 중력 수축만 있는 거거든. 중력 수축만 있으려면 온도가 높아버리면 얘들이 못 모이지. 온도가 높으면 밖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력 수축만 있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다? 원시별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소 원자 핵이 이렇게 핵융합을 통해서 4개가 헬륨 원자 핵이 되면서 질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질량이 작아진 만큼이 뭘로? 에너지로서 발생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내부 압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뭐에 의한 거예요? 핵융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이때 중력 수축,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 수축이 일어나겠죠. 이 두 가지의 힘이 평형을 이루면서 별이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걸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별이다라고 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별이 만들어질 때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별은 이제 별의, 별에서 중심에서 이제 핵융합이 끝나요. 핵융합이 끝나면 요 안에는 이제 헬륨만 남은 거야. 헬륨으로 다 변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 바깥층이 핵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힘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팽창하는 힘이 커지는데 부피가 계속 커지잖아. 부피가 계속 커지니까 우주가 빅뱅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색 거성이 되면은 온도가 낮아져요. 왜 적색 거성이 되느냐? 적색이 뭐야? 온도가 낮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음, 주 계열성에서 이제 핵융합이 중심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멈추면 이제 중심부는 헬륨 핵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요. 껍질층이 핵융합을 하면서 바깥쪽이 팽창한다. 자, 팽창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붉게 보이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음. 그때 이제 중심에서 헬륨 핵이 이제 더 뜨거워지게 되면은 1억 켈빈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탄소까지 중심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색 거성을 거치면은 이 태양 같은 질량 가진 애들은 이제 요 중심에 탄소까지 생성이 되는 거야. 헬륨, 탄소 이런 애들까지 생성이 되는 거예요. 탄소까지.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은 백색 외성, 행성상 성운하고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애는 초고성이 됐다가 초신성 폭발을 해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끝나는 거죠, 일생을. 네. 여기 그림 잘 나왔어요. 7번에 보면은 음, 이 그림에 보면은 성운에서 시작해 가지고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주계열성이 되었다가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행성상 성운이 되고 가운데는 백색 외성으로 해서 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되는 애들은 주계열성을 거쳐서 초거성으로 되면서 이게 초신성 폭발을 통해 가지고 중성자 별과 블랙홀로 생을 마감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음. 이 차이점은 그래서 설명했지만 차이점은 요 요렇게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 나눠서 반 나눠 가지고 얘들은 왼쪽은 지금 누구하고 비슷한 애예요? 질량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들이고 자 오른쪽은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애들이잖아. 음. 빵빵빠방. 선생님 뭐 잘못 얘기한 거 있나요? 잠깐만요. 아, 여기 위에서 9번이요. 아, sorry. 그렇지. 탄소가 생성된다. 탄소가 생성된 건데, 그렇지. 헬륨이 핵융합을 하는 거죠. 헬륨들이 핵융합을 해가지고 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고마워요.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태양이 되는 애들하고 태양이 10배 되는 애들하고 태양이 되는 애들은 이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원소가 중요한데 탄소까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애들은.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애들은 요 중심에서 뭐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철까지 만들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차이점이죠. 더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질량이 크니까 밀도가 커지면서 온도도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핵융합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더 큰 애들이 더 융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 더 큰 애들은 철까지 만들어지고 자 그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다. 뭐 우라늄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폭발 때, 초신성 때 만들어진다라는 그 차이점, 큰 차이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됐을까요? 예, 그림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왔는데 음,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할 때는 이제 주계열성이 끝나는 건 언제냐면은 이 중심 내부가 이제 더 이상 수소가 남아있지 않을 때 전부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면 이제 요 바깥층이 수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바깥층이 헬륨으로 핵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팽창을 한다. 이게 적색 거성이 된 거고요. 자, 핵융합이 끝났어요. 끝났을 때 태양과 비슷한 별은 아까 이야기했죠. 중심이 탄소로 끝난다. 태양보다 10배 큰 애는 중심이 뭘로 끝난다? 철로 끝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때 외부로 방출된다.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큰 그림 이해되시죠? 네, 됐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다. 자,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이 되고 있고 그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 핵융합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죠? 음, 조심해. 우리 온도가 굉장히 헷갈리잖아. 그치? 어, 몇 켈빈? 천만, 천만 켈빈일 때 우리가 핵융합,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죠?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 맞고요. 1억 켈빈 아니고 핵융합이 일어날 때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답은 3번. 되시죠? 좋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네. 82번. 자, 같은 유형이거든요. 방금 했던 거니까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별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다. 음. 몇 도에서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은? 천만 켈빈. 이게 완자 기출필의 장점인데요. 계속 같은 문제 풀다 보니까 그냥 하면서 우리가 암기가 자동적으로 돼요. 네. 음. 몇 번이죠? 별의 중심부 온도가 천만 켈빈 이상일 때. 그렇죠. 자, 질량은 얘가 큽니다. 네 개 합친 것이 하나보다 커요.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거는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별이든 더 무거운 별이든 처음에 일어나는 핵융합은 이거죠. 모두 헬륨으로 변하면 수명을 다해 블랙홀이 된다. 자, 우리가 블랙홀이 되는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블랙홀이 되는 애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더 훨씬 큰 10배 이상 되는 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헬륨만으로 변하면 질량이 큰 별일까요? 아니죠. 태양 블랙홀이 되려면 중심이 뭐까지 변해야 된다고 그랬어? 최소한 철까지는 변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헬륨까지만 변해서는 이런 블랙홀까지 갈 수가 없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잘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을 쭉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28페이지. 자, 이제 우리는 지구의 형성까지 이제 옵니다. 이렇게 해서 별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태양계와 지구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네. 50억 년 전에 이제 태양이 형성이 되는데 태양이 형성되는 것도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운이 만들어지겠지. 그 성운은 무슨 성운? 태양계 성운. 그러니까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면서 얘들이 질량 중심이 모여지면서 이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 회전을 조금만 움직여도 얘는 여기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만 툭 쳐도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고 밀도가 올라가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원시 태양이 이제 이건 원시 별이야. 원시 별이 태양의 주 계열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원시 태양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이런 먼지와 가스와 이런 것들이 뭉쳐지기 시작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미행성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행성체. 그래서 원시 원반과 원시 태양이 형성된과 동시에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이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음. 마찬가지로 태양도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되었을 때 주 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수소 핵융합하면서. 네. 그때 우리가 태양계 주변에 만들어진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계 주변에 만들어진 행성이 지구형 행성이 있고 목성형 행성이 있잖아. 그죠? 이 지구형 행성은 암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암석들로. 수금지화.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행성들은 목, 토, 천, 해. 기체들로 되어 있는 거지. 뭐냐면 태양에서 별이 만들어지면서요. 무거운 애들은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무거운 애들은 그래서 태양 근처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태양에서 가까운 애들은 첫 번째 무거운 물질들하고 그다음에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 가까이에서 모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들은 남아 있는 거고요. 녹는 점이 낮고 가벼운 물질들은 이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서 기체 행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어, 지구형 행성은 다 작아, 웬만하면 작아. 반지름 작고 질량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밀도가 크죠. 암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크죠.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요거. 자전 속도. 어, 기체니까 이 목성형 행성은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회전합니다. 자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 속도가 기체보단 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전 속도가 느리다는 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길다는 거지.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전 주기라고 하는 거니까 느리기 때문에 당연히 자전 주기가 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전 주기는 짧죠? 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에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태양에 가까이 있으니까 공전이라는 건 돌아 제자리까지 오는 거잖아. 요건 짧은 거지.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지구형 행성은 자전은 느리게, 자전 주기도 길어요. 하지만 공전 주기는 짧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원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 지구가 이제 미행성체의 충돌로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미행성체들이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충돌해. 계속 충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뜨겁지. 뜨거우니까 전부 녹아 있어, 지금. 액체 상태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그마의 바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질량도 어떻게 될까? 지구의 질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겠죠. 왜? 계속 부딪히니까 지구가 커지면서 질량이 커지는 거야. 행성들이 막 부딪혀 꽝꽝꽝꽝. 그러면서 뜨거워. 뜨겁고 무거워지는 거죠. 이게 뭐다? 마그마의 바다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만 부딪히고 끝났어. 부딪히고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미행체가 이제 안 부딪혀. 그러면 서서히 식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무거운 물질은 어디로? 아래로 가라앉는 거지. 액체 상태의 지구에서 무거운 애들은 아래로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만들었어? 핵을 만들었고 가벼운 애들은 가서 올라가서 멘트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에는 무거운 애들 뭘로 되어 있어요? 철과 니켈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이 멘틀은 이제 규소, 산소 이런 애들로 구성이 돼서 이제 멘틀로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 식어서 이제 대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수증기가 식으면서 바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바닷속에 뭐가 생명체들이 나오는 거지. 얘네들이 누구야? 저 뒤편에 나오는 남세균. 이 남세균들이 누구죠? 광합성한 애들이야. 광합성. 광합성하면서 남세균들이 뭘 만들어요? 산소를 만들어. 그러면 얘들이 산소가 이제 나오면서 오존층을 만들어. 이때까지는 지금 요 원시 바다가 형성됐을 때까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한 자외선 때문에 생명체들은 있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세균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서 내뿜고 그 산소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오존층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물 밖으로 조금씩 나오면서 양서류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공룡의 시대까지 오게 되고 우리 포유류의 시대까지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구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좀 10분만 12시 10분에 끝낼게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자, 지구 대기의 조성 변화인데 대기 조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았어, 지구에는. 그런데 점점 감소합니다.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대기에서 감소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바다로 녹아 들어가요. 바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다에 용해된다 그래요. 용해. 어떻게 용해되냐면 탄산 칼슘의 형태로 용해가 되는 거야. 자, CO2잖아. CO2. CO2하고 탄산 칼슘 비슷하죠? 여기 탄산 칼슘 만들 때 사용이 돼서 바다로 용해되어 들어간다.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산탄소가 줄어들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대기로 내뿜어. 이때가 뭐야? 이제 광합성하는 세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어. 그러면서 질소의 양은 거의 유지가 됐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가 중요한 건데 자, 우주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까 생각해요. 수소하고 헬륨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3대 1 맞잖아. 그지? 지금 현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했잖아. 질량비. 그러니까 우주는 수소하고 헬륨이구나. 이거 안 헷갈리지? 자, 그다음 지구. 여러분들 지구를 생각해 보면 지구는 핵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잖아. 이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철이 있다고. 그래서 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구는 구성하는 게 뭐다?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철산규마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구는 철산규마. 자, 지구는 철산규마. 자, 사람은 산소가 가장 많아요. 사람은 산소 같은 사람이 되자. 자, 사람은 산탄수질. 사람은 산탄수질. 철산규마, 산탄수질 기억해 주세요. 철산규마, 산탄수질.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 주기 바래요. 자, 됐고요. 음. 자, 1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문제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여기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반지름 커요. 질량 커요. B가 무슨 행성이겠어? 당연히 목성형 행성. 자, A는 작아요. 지구형 행성. 하지만 지구형 행성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는 뭐가 크다? 밀도가 크다. 그죠? 그랬죠? 자, 풀어보세요. 정답 올려주세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녹는 점이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녹는 점이 높다고 그랬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고 가벼운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 되는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음. 저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 하나만 풀게요. 최고 도전. 최고 수준 도전 기출. 어렵습니다, 이 문제. 음, 145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림은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다. 자, 우리 은하가 지금 여기 있네요. 음, 지금 당연히 제일 가까운 B의 속도가 제일 작겠지. 맞죠? 자, C 더 크겠지. 맞죠? 그렇잖아. 그렇지? 그다음 A하고 C하고 지금 같은 거리에 있네. 그잖아. 50, 50. 그러니까 후퇴 속도가 똑같네. 무슨 법칙? 허블 법칙. 자, 허블 법칙의 어떻게 한다?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 y는 ax예요. 그지? 자, 그래서 그래프로 기억할 수 있다. 그래프로 볼 수 있다.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비례한다. 요 기울기는 뭐다? 허블 상수다. 라고 했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허블 상수값 구하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나 보려고 하는 거야. 해보세요. 자, 최고 난이도지만 이거는 확실히 어, 리을만 해결하면 할만하다. 음. 자, 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어때요? 빠르다. 아우, 쉬워라. 자, 은하 A에서 C는 그렇지. 모두 정답이에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A, C는 모두 적색편이 나타난다. 멀어지는 건 전부 무슨 편이? 적색편이. 자, C에서 관측할 때 B는 자, 서로 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 멀어진다. 서로 멀어지고 있는 서로 멀어지고 있다. 풍선 생각하세요. 풍선 서로 멀어지죠. 자, 요게 중요한데 허블 상수값. 요거 여러분들 y는 ax하고 똑같은 거야. v는 hr. 자, 그럼 허블 상수 어떻게 구할래, 여러분들? h는 r분의 v. 내가 아까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줘도 할 수 있잖아, 우리. 기울기는 뭐야? 음, 뭐야? x분의 y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r이 뭐예요? 여기 아무거나 넣으면 돼. 자, b를 넣어볼까? b는 거리가 20인데 후퇴되는 속도가 1400이야. 뭐야 이거 70 장난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네,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빠르게 많이 나간 거예요. 음, 10차시에 우리가 끝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어때요? 복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같이 풀지 않는 거예요. 같이 좀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많이 풀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반복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한 거거든요. 오늘 제일 좋은 거는 지금 그래도 오늘 늦게 자는 친구들은 오늘 좀 복습하면 제일 좋아요. 한 시간만 더 복습하면 딱 한 시간 만에 끝나.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을 때 복습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복습을 꼭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습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문제 다 풀세요. 알겠죠? 다 풀어서 마지막 그 장 인증해 주시고 마지막 장 딱 찍어가지고 숙제 인증해 주시고 모르는 문제들 있죠. 두 개. 첫 번째 인증샷 마지막 장만 해서 선생님 숙제했어요. 이것만 인증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할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수시로 평일에 수시로 보내세요. 괜찮습니다. 수시로 보내면 시간 될 때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통적인 질문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풀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